안녕하세요. 조윤희 강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창의 시작 전에 그래픽 부분을 지금까지 어떻게 강의했는지를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픽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요, 이 다소 어려운 그래픽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장병 여러분들께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네 가지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용사 여러분들께 전달해야지만 강의의 효과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저는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초개인화의 의미와 그리고 군인성 검사와 군인성 검사 분석 결과지가 필요했던 이유,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자아상 그래픽의 구성 요소인 본질적 존재, 내재적 가치, 창조적 목적의 용어의 의미,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심리적, 관계적, 행동적 그래픽의 정의와 상호 연관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시민화의 의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초개인화의 의미를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노트를 보시면은요, 초개인화의 의미가 굉장히 잘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를 드리죠. 장병 여러분들, 초개인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 맞춤의 중심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알맞은 것을 제공하는 방식이 초개인화 방식입니다. 무신사나 배달 어플을 사용하시면 용사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카테고리가 세분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용사 여러분들의 초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백석대학교에서 군인성 강의를 실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용사 여러분들께서는 그 검사를 결과로 받으셨죠.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그 결과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초개인화가 된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초개인화의 의미가 조금 어떤지 이해하기 쉽게 전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도대체 왜 군인성 검사를 하고 AI 진단을 통한 초개인화가 필요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말씀드려야지만 강의의 효과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요. 자, 용사 여러분들, 우리의 교육 목표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바로 행동화입니다. 군인성 7대 핵심 덕목이 행동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기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행동화가 잘 되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거꾸로 행동화가 잘 되지 못하는 원인을 찾으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용사 여러분들께서는 이곳에 같은 군복을 입으시고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고 계시죠. 그러나 사실은 살아온 환경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가치관은 다 다르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행동하지 못하는 원인도 다 다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석대학교에서는 용사 여러분들 한 사람마다 군인성 검사를 실시한 것이고요. 그리고 AI 진단을 통해서 초개인화가 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최적화된 결과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이해를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서는요, 무기력이나 회피, 잘못된 여러분들의 행동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이해를 통해서 행동 성향을 파악하실 수가 있죠.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스스로 유지 전략을 세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용사 여러분들께서는 자기를 객관화해서 살펴볼 수 있는 도구가 그동안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백석대학교에서 자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결과를 드린 것은 용사 여러분들을 알기 위한 진짜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군대 생활의 적응력을 키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께서 군을 전역하셨을 때 내가
삶의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 삶의 목표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바로 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자기 이해를 하기 위한 자아상 그래픽 첫 번째 단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강의의 효과가 높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고민했던 것은요, 그 자아상 그래픽의 본질적 존재, 내재적 가치, 창조적 목적의 용어의 정의입니다. PPT라든가 표준교환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저는 표준교환 8페이지와 9페이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표준교환 8페이지와 9페이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본질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는지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내 존재 자체와 존재 이유에 관해서 강한 확신성을 가지고 있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나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는 정도, 소중하게 여기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서 창조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설사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려고 노력하며 능동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정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고민했던 문제는 심리적, 행동적, 그리고 관계적 그래픽의 연관성과 정의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PPT에 내재되어 있는 슬라이드 노트에 굉장히 잘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하기 쉽게 PPT에 있는 슬라이드 노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다만 이제 세 가지 연관성에 대해서 장병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장병 여러분, 인간의 행동이요, 바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심리적, 관계적, 행동적 그래픽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종합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용사 여러분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사 여러분들 속에 심리적, 관계적, 행동적 그래픽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정의를 아셔야지만 행동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한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자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장병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저는 이 AI 진단을 통한 초개인화에 대한 것이 용사 여러분들께 인성교육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리적, 관계적, 행동적 그래프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더 설명합니다. 자, 용사 여러분들, 군인으로서의 존재 목적, 가치의 방향성, 정체성이 잘 설정되어 계셔서 그것이 내면화가 잘 되어 있어서 심리적 그래프의 점수가 높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이 전후와의 관계 속에서 소통하면서 잘 드러나요. 그러면 그것은 관계적 그래프가 높은 것이고, 이것은 외면화가 잘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동적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자, 내면화와 외면화가 쭉 잘 이루어진다면 행동적 그래프의 점수는 높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잘 되다가 어떨 때는 안 되다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행동적 그래프의 점수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사 여러분들께서는 행동적 그래프의 구성 요소 3요소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행동적 그래프의 구성 요소인 3요소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에 이렇게 찾아오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해요. 자기의 상태가 어떤 거죠? 도대체 이거는 무엇이죠? 라고 하면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주시민화입니다. 민주시민화의 PPT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쉽게 정의를 설명드리고 나서 PPT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민주시민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인성 덕목이 개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전후관계 속에서 소통해서 그것이 잘 드러나서 신뢰관계를 쌓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후관계에 있어서 협력관계로 발전해서 군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께서는 민주시민사회의 주인, 민주시민사회의 주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태도와 자질, 그리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까지 저희 군인의 격 교육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좋은 영향을 미쳐서 잘 형성하게 하는 것, 이렇게 하고 PPT를 설명하면 용사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가 쉬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어려운 내용을 용사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하는 것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PPT에도 나와 있지만 가장 필요한 건 진심 어린 지지, 따뜻한 격려, 작은 칭찬, 그리고 끊임없는 소통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이라든가 강의 시작 전이라든가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러한 시간을 활용해서 두렵죠. 두려운데 용기 내서 다가갑니다. 그러면 문신을 보면 문신이 너무 예쁘시네요. 멋지십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 정말 스폰지처럼 거부하시는 용사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자기의 힘든 거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용사님들이 상과 포상이 전혀 없는데도 막 손을 들고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막 다가와서 자기 힘든 거를 얘기하십니다. 아, 이거구나. 결국 인성 강의의 가장 중요한 건 소통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거구나. 작은 섬김이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9시부터 4시 반, 5시 반까지 사실은 계속 소통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진이 빠지긴 합니다. 근데 너무 보람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보람을 넘어서 내가 이 강의를 하는 거, 용사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거 진짜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강의를 해주신 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범 강의를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였습니다.